안녕하세요. 저는 바람난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얘기를 하면서 자꾸만 화가 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고통이 어떤 것인지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죠. 솔직히 나이가 40 중반에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일을 겪는 사람도 흔치 않을 것 같아요. 결혼 생활도 그랬고 어리둥절하게 이혼까지 겪었죠. 저는 이제까지 남자만 보면 떨었어요. 누구와도 만나지 않고 외로운 삶을 1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제 잘못이 아니라 타인의 잘못 때문이라는 게 억울했죠. 그래서 용서란 없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얼마 전에 마음이 바뀌게 된 일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평온한 삶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대 초반에 대학에서 만난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고 88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서로에게 첫사랑이었던 우리는 매우 친한 친구처럼 편안하게 지냈죠. 우리의 인연이 길었기 때문에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집은 작았지만 많은 지인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죠. 그래서 집에는 항상 손님이 찾아와서 밤을 보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계속 이야기할게요.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만든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는 것도 좋고 굳이 남편이 모르는 술집에 가서 돈을 쓰고 헤매는 것보다 편하게 집에서 한 잔 마시는 게 아내로서는 더 좋았어요. 어느 날 제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봤더니 내 친구 서연이더라고요. 제가 기억을 되살려봐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짝꿍 중에 그런 서연이 없었는데 당황해서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서연이는 나 왜 몰라보지? 라고 말하면서 우리 친구인 장주현을 떠올려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난 서연이에게 반가웠고 우리는 이렇게 헤어질 게 아니라 커피라도 한잔하러 갈까 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군요. 두 주인공이 예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야기의 전개와 대화 내용이 생생하게 느껴지며 두 주인공의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함께 공유하는 모습이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게 만들어 더 읽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두 주인공이 어떻게 함께 어울리고 성장해 나갈지 궁금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한한 것처럼 내용을 잊지 않고 본 걸 보니 너도 기억력이 좋네. 나는 다 잊어버린 일인데 하지만 너 결혼했구나. 내 인기가 많아서 남자들이 나오지 않을 것 같지 않은데 나는 대학교 때 너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해서 올해 결혼했어. 너 같으면 남자들이 줄을 서겠지만 나는 괜찮은 남자를 선택했어. 아니야, 너가 나를 좋게 기억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야? 그러던 중 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 나는 얼마 전에 이혼했어. 1년 동안 살고 갈라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결혼 전에 5년 동안 만났던 여자가 있었더라고. 정말 충격적이지 않니? 그래서 그가 그런 말을 할 때 모르는 여자 이름을 부르더라. 너 모를 거야? 사람 자는데 얼굴에 찬물을 확 끼얹고 싶은 심정아 정말 악마 같네. 그래서 내게는 끝난 게 아닌가 싶어. 이후 혼자 지내는데 가족들하고 안 살고 있어. 이혼하고 나니까 가족들이 제일 불편해하고 눈치도 보이고 아직도 회복 중이야. 시간이 약이라는데 꽤나 어렵네. 이혼 후 더 많은 정리가 필요한데 신혼살림도 나눠야 하는데 찝찝해서 싫어해서 다 버리고 흉하게 살고 있어. 그래서 아무도 이름을 부를 수 없어. 우울한 얘기만 하지 말고 좋은 얘기 하자고 하던데 그나저나 내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현재는 회사 다니는데 친구들과 작은 사업을 할 것 같아. 사업해. 평범한데 능력이 있어 보여. 그 사람 성격은 어떤가요? 차분한 타입이에요. 키도 크니까 잘생겼다고 하네요. 언젠가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해요. 내 친구를 선택한 것이 보통은 아닐 것 같단 얘기를 해요. 너희 신혼집에 한번 초대해 달라고 해보세요. 혼자 밥 먹는 게 지루하니까 말이에요. 알았어. 곧 맛있는 저녁 대접해 줄게. 오랜만에 연락이 끊겼던 그동안에 여러 일이 생겨났었어요. 최근에 이혼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나란히 있는 우리 상황이 부러워해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친구인 오렌지인들을 자주 초대하라는 말도 들었어요. 얼마 후 좋은 고기와 와인을 준비하고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남편은 놀라 눈치를 탔고 반가워요. 편하게 앉으세요 라며 말합니다. 친척처럼 닮았다라고 하면 그것도 좋은 칭찬이죠. 라고 대답합니다. 키도 크고 인상도 좋다고 하면서 남편을 소개합니다. 남편은 놀라며 닮은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들어오는데 머리 스타일까지 같다고 놀랐다고 해요. 키도 비슷하니 더 닮았네요 라고 덧붙입니다. 일단 내 소개부터 시작해보자. 남자들은 보통 키와 머리카락 비슷하면 형제 같은데 왠지 우리는 그런 소리 들어서 좀 그랬지? 그런데 집이 훈훈하다. 아마 혼자 살아서 그런지 집이 따뜻해 보이는 것 같아. 괜히 들어가기도 싫지. 그리고 이혼 후로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어. 요즘은 이혼 흠이라도 하나 둘 아니래. 뭐가 문제일까? 미인인데 왜 그런 걸까? 어머, 그런데 말을 잘 하시네. 근데 마음은 그저 불안해. 같은 실수를 또 저지를까 봐 소개받기도 무서워. 충분히 소개받는다면 다시 그럴까 봐. 그리고 주연이는 남편이 누군가를 소개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묻어났어. 남편은 지체 없이 주연이에게 원하는 이상형을 묻더니 주변을 뒤져서 연락처를 얻고는 했어. 자리를 정리하며 연락처를 주었더니 남편이 누군가 생각해냈는지 번뜩이며 전화하다. 나도 모르니까 이렇게 친구에게 이어지길 바랬어. 얼마 지나 두 사람이 만나자 나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는데 지연이에게 연락했더니 그 사람 연봉이 세더라. 돈 모르고 다 모아둔다더라. 그래 여자 잘 안 만나봤다며 걱정했는데 사람은 괜찮아 파이 내가 좋아한 게 마음에 들었고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나도 고민되는 중이었어. 사람들은 날 좋아하는 것 같지만 나를 만나면 눈이 부시다고 하지 뭐라든지 여자들은 바뀌는 것 같아 남자친구와 결혼하기에는 남자가 너무 좋지만 연애할 때는 재미가 없어 내가 가르칠 게 많은 남자였어 나는 다시 그 짓을 할 수 있을까 했고 곰곰이 생각했어 솔직히.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야 아마도 몇 번을 맞아봐야 알지 그런데 나는 조만간 내 남편을 만나서 상담하고 싶어 그냥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사람들은 남자들이 잘 알기 더 어렵다고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남편이 그런 얘긴 잘해줄 거야? 그리하네 우리 집으로 내일 저녁 먹으러 와. 나는 주인역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제 말이 아닌 것 같다는 게 친구를 당황시켰어. 우리 남편하고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어. 나도 연애 세포가 역적인 것 같아. 근데 말하면 창피하다. 어쨌든 거기까지 말하지 않아도 돼. 하루만 내 남편 빌려 먹고. 맛있는 저녁 사 먹자. 그리고 너 때문에 고생했잖아. 집에 가면 너 대신 저녁 준비하는 게 어차피 마음에 드는 거야? 어차피 너한테 허락을 받기로 했으니. 내 남편과 약속 잡아. 고마워. 정말 말 못할 얘기를 들어줘서.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불안함을 느껴서 친구랑의 만남에 대해 고민하는 이야기였어요. 남편이 비싼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늦게 들어오고 상담을 받아주는 등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줬다고 했죠. 하지만 주연 씨의 이혼 경험을 듣고 남자들에 대한 불신을 품게 되었고 결국은 친구들과의 만남에 일정 거리를 두는 것이 편안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연 씨는 자신의 이혼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고 남자들을 믿지 못하는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어요. 그녀는 당신에게 어릴 적부터 비교를 당해서 자신감을 잃은 적도 있었고 자신의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었던 모습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둘 간의 관계가 더 확고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묻어났습니다. 여자끼리의 이야기이지만 그렇다고 바로 단둘 만나는 것도 이상하고 상황을 고민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어요. 상처가 많을지라도 결국 그것은 두 사람이 극복할 문제이고 억지로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아요. 단 한 번 만나면 충분하고 서로에게 공통된 말이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솔직히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마음을 불편해하는 사람 때문에 고민하게 됐어요. 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사로잡혀 있는 것 같고 관심을 끌려 노력했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바로 내뱉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로 돌려 말했는데 그러면서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접근해서 너와 잘 안 돼서 그래 하고 물었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처음엔 소개로 만나서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과 나는 알고 있어요. 너는 내 친구니까 이런 얘기도 해주는 거야? 나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너도 언젠간 이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숨기는 게 답이 아닌 것 같아서 나도 정말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그냥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봤어. 너한테 정말 괜찮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나 내가 예상했던 주인공이 아닌 나의 남편이었다. 내 남편이야. 그래, 내가 알고 있었어. 실하면 손꾸러기가 있구나. 아, 어떤 손꾸러기를 말하는 거야? 미안한데 물 좀 더 줄래? 말이 잘 안 나오네. 네, 친구야. 준비가 더 필요한 것 같아. 물 한 컵이어도 목 메인다면 목 마른 대로 마시도록 하지. 어쩌면 우리 남편이 실수를 한 건가? 말해줘. 우리 셋이 함께 만나 데이트를 즐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했어. 너도 알잖아. 그런데 어느 날 밤, 조금 술이 너무 높아서 그 사람이 화장실에 갔을 때 내 남편이 갑자기 내 어깨에 팔을 둘러 안았어. 그렇다고 친구끼리라도 할 수 있는 집이니까 그럴 수 있구나 했지만 내 손을 뺐다. 내가 이쁘다며 더 강하게 안았어. 잠깐만, 우리 남편이 너한테 그랬다는 거야? 그건 믿기지가 않지만 나도 그날 힘들었어. 아니, 하지마에 다시 말해줘.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날 생각을 다시 하니까 손이 떨려. 나도 괜히 내게 말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아서 이 일을 덮어버릴까도 생각해봤어. 내 남편하고 만난 걸 사과받고 심장이 아프니까 실수로 넘어갈까 했는데 나중에 집에 가는 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사실 나도 내가 좋아. 다른 매력이 있는데 그게 끌렸다고 취중 진담처럼 털어놓더라고. 뭐 그 말을 우리 남편이 너한테 직접 말했다는 거지? 머리야 미안한데 잠시만 가지 말고 있을래? 우리 남편 오기 전까지만. 그런데 갑자기 주연이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외투를 챙기더니지. 미안한데. 문제는 두 사람이 해결하면 안 될까? 나 실은 지금 진지하게 그 사람 결혼 전자로 만나고 있는데 괜히 이런 일 터지면 곤란해. 그가 정말 보수적인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 남편하고 이런 일 있었다는 거 알게 되면 제 일로 물거품 될 수 있어? 나도 이젠 가정 꾸리고 잘 살고 싶어. 그래, 내가 얼마나 바랐던 일인지 너도 알잖아. 혼자서 너무 외로웠던 말이야. 그래서 이래놓고 가겠다는 거야. 주연아, 너 내 친구라면서 그래서 나한테 용기 내서 말하는 거라면서.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을 던져놓고만 갈 생각을 해. 그러다 그 사람이 발뺌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 내가 있어야 이 일을 정리할 수 있다고. 난 남편도 미웠지만 주연이가 이 일을 왜 같이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호수에 돌만 던져놓고 도망가려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건 내가 있어도 마찬가지지. 너 괜히 흥분하지 말고 잘 풀어. 무슨 뜻이야? 아니, 그날 내 남편이 술 마셔서 기억 안 난다고 내 앞에서도 발뺌하겠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니? 그럼 나도 너도 그냥 둘 다 이상한 사람 되는 건데? 내가 있다고 정리되는 일 아니라는 소리야. 이 일은 내가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 어머, 남편 많이 좋아하는구나. 당신은 지금 그런 문제가 없어요. 넌 돌만 던져놓고 가기로 했나 봐. 생각 좀 해봐에 내가 너한테 이런 말 듣고 어떻게 예전처럼 아무 일 없었다고 할 수 있어? 그걸 알면서 무책임하게 말한 거야? 장주연, 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아? 나랑 그 사람하고 사귀던 시간이 13년이나 된다고. 연애 10년 하고 결혼해서 3년 살았어. 친구들은 다 알고
서로가 첫사랑으로 알아. 어떻게 해야 할까? 억울하면 내 남편에게 따져. 왜 내가 죄 없는데 내게 불법이 튀는 거야? 비겁하지. 아, 내 행동이 다른 집을 깨뜨릴 말을 할 수도 있어. 그건 너도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잖아. 이렇게 대책 없이 말만 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나도 피해자야. 생각해서 말해줬으니까. 누구한테 지랄이야? 이렇게 더러운 일을 당하고 너를 찾아왔어. 너는 내 재혼까지 망칠 생각을 해. 나면 남편 대신 미안하다고 할 텐데. 책임을 지라고. 날 떠나려 하지 말고. 그래, 얼굴을 내게 보여줄 수 없다면 미안하다고 말해. 그리고 나가는 길에 그런 말도 하더군. 10년씩 연애한 여자와 사귀는 건 그게 재미있겠어? 당연히 지겨웠겠지? 넌 고지식해. 같이 살다 보니 지겨워질 걸 알아? 그리고 이혼은 다른 세계 약속 같은 걸로 알았겠지? 그런 건 나 같은 여자만 당하니까 산 거야. 남자들은 다 같아.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고 바람 피운다. 너도 그러지 않았니?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요. 남편을 다르게 생각했나요? 그래서 적당히 오만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남편 때문에 심장이 찢기 것처럼 아팠는데 거기에 소금을 뿌린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올 때만을 기다렸어요. 가까이 가서 얘기하기도 힘들어서 멀리서 식탁 의자에 앉거나 소파에 앉아 계신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당신하고 함께 살기 힘들다. 나가면 다른 여자한테 눈이 갈 거야. 갑자기 왜 그래? 어디서 또 이상한 드라마를 봤냐고. 방금 그 주인공이 들어왔다 나갔다. 당신과 술 마신 그날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줘야 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 내가 불쌍했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입으로 다시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제대로 듣고 대답해줘야 해. 당신은 그날 기억 못한다는 변명 안 돼. 당신에게 기회를 딱 한 번만 줄 거야. 이거 무서워. 무섭게 그래? 알았어. 모두 솔직하게 말할 거야. 주인공이 날 끌어안았다면서 술 취해서 관심 있다는 얘기도 했다고. 내가 주인공이란 거야? 누가 그래? 난 달랐어. 내가 기억 못해서 아무 말도 안 한 척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내 예상했던 대로였어. 나는 정말 그날 그런 일 없었어. 억울하다. 술을 많이 마셔서 실수로 주인공 씨. 아, 그래. 스치듯 했다고. 다가 할 수도 있는데 관심 있다는 얘기는 정말 한 적 없어. 아니야, 정말로. 이렇게 말이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터지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너와 닮아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며 앉아 있었어서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르겠어.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그런 추잡한 본성을 알면서도 그렇지. 착한 남자야. 여기서 순순히 손을 들어야 할 거야. 혼자 사는 게 어울려. 야, 너 입 다물고 살아. 너 지금까지 내 앞에서 보여준 건 다 전부 쇼였니? 한 번 해봤다고 다 쇼라고 하는 거냐? 그리고 나 그 남자랑 재혼할 생각 없었어. 처음부터 내 스타일이 아니었거든. 그런데 내 집에 갔더니 내가 원하던 남자가 있더라고. 그런데 13년을 알고 지냈으면 충분히 그만 봐줘도 돼. 그 세월 우습다고. 근데 넌 우리 시간 못 이기는 법이 없어. 그건 내가 할게. 그래서 이혼은 꽤 괜찮은 경험이야. 너도 해봐야지. 내가 하나만 할 수 있어? 그러니 조용히 이혼해줘. 그게 널 위한 거야? 너 정말 천벌 받을 거야. 남의 인생을 이런 식으로 깨놓고 내 인생엔 그런 일이 없을 걸로 생각하지? 넌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어.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줘. 전화 끊고 소름이 돋았어.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그날부터 내 인생이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어.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건 큰 성인으로서 이 상황에서는 이혼밖엔 답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나중에 이혼 소장을 전해주러 만난 자리에서 전혀 망설이지 않고 남편의 뺨을 갈갈이 쳤어. 그래도 마음이 풀렸네. 하다못해 그것도 안 되면 나도 숨을 쉬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혼 후 멀리 떨어져서 사는 소문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두 사람을 완벽히 차단하면 더 나아질 것 같았지만 그것은 나에게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많은 지인들과 전남편의 친구들이 있는 집단을 완전히 떠나지 않으면 전남편의 소식을 듣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고 홀로 지내야 했어요. 무인도에 홀로 떨어진 기분이었죠. TV를 보고 주변에서 듣는 소문만 들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도 아닌 사람처럼 보였지만 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분노 장애가 생겼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을 피해서는 못 나타났지만 때때로 제어할 수 없게 거대한 분노가 솟구치는 걸 느꼈거든요. 그저 의무적으로 일어나 출근하고 기계처럼 상한 생활을 연명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무력하게 지내던 어느 날 내 친정할머니가 먼 서천에서 제게 연락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찾고 있다고 해서 말이에요. 오래되었지만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싶다며 나를 다시 만나고 싶다면 사위에 부탁을 드렸다고 해요. 할머니는 마지막 가족이므로 나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겠죠. 저의 연락처를 말하지 않으려고 하던 시어머니는 결국 남편의 연락처를 준 걸 확인했으며 일본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할머니는 그러나 아들을 키우는 소중한 어머니와 같이 문제를 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듣고 나는 끝까지 매몰되어 수가 없었어. 어제 내일 할 거라고 말했었지만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 나는 몰랐다고 끝까지 버티면서도 너에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만약 내가 싫다고 하면 엄마는 결코 알려주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무튼 나한테 직접 와서 말해야 해. 정말로 넌 괜찮겠니? 엄마 때문에 걱정하지 마. 어차피 내가 도와줄 일은 아마 없을 거니까. 나는 의사가 아니고 아픈 사람을 살릴 방법을 알지도 못해 설마 수술비를 빌려달라고 할 만큼 얼마나 뻔뻔한 사람일까? 알겠어. 그럼 만약 이상한 억지 부탁이라면 바로 전화해. 그리고 몇 년 만에 다시 만나보니 사람들의 얼굴이 어찌나 변할 수 있는지 놀랍다. 예전 시어머니가 왔을 때 얼굴이 창백하고 마르고 거북하게 나타났어. 그런 얼굴을 보면서 화를 내기 어려웠지. 그녀의 몸은 약간 밀어도 넘어질 듯한 엉성한 상태였다. 그녀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아들이 아파서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졌다는 이야기였어. 아들은 지금 죽을 고비를 맞닥뜨리고 있지만 병원에 가려는 생각은 없다고 해. 그래도 병원에서는 치료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 정말 죄송하다. 나는 바람을 피하러 도망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고 계속해서 망설이고 있었지? 말이 좋게 안 나가더군요. 제가 그러더라. 너한테 한 짓, 그거 벌 받는 거라고 하늘에서 보고 벌 줬다고. 어머니 매하는 마음은 알겠는데요. 제가 도와줄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자기가 치료를 안 받겠다는데 제가 그걸 왜 설득해야 해요? 저 그 사람 어디 가서 살든 죽든 이제 아무 관심 없는 남이요. 남 알았다. 그럼 쫓아내지 말아다오. 나 여기 앞에 있으만 해. 내가 그때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었는지 그 마음을 어떻게 말로 다 하겠니? 그리고 내가 무슨 말로 용서를 빌 수 있겠어? 그냥 난 딱 한 번만 죽기 전에 마지막 부탁하러 온 거니까. 사람 목숨 살려준다 생각해다오. 난 안 가고 이 앞에서 기다릴. 아니요, 가시라요. 이 날씨에 얼어 죽어요? 택시 부릴 테니까 가세요. 아니야, 아니야. 주희가 얼른 문 닫고 얼른 들어가 있으렴. 이전 시어머니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버틸 작정인 것 같았죠. 차라리 수술비 얼마 보해달라는 부탁이 더 나을 뻔했어요. 그 나이든 어르신을 맨몸으로 밖에서 기다리게 하려니. 저도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문 닫고 집에 들어와서 이 정도면 지쳐서 가겠지?
다시 밖을 내려다보면 여전히 서 있고 나중에 경비 아저씨께 이전 시어머니를 돌려보내 달라고 했더니 몇 시간 뒤에 다시 와 서성이며 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녁쯤에 제가 내려가서 택시를 잡아드리고 보내려고 했는데도 고집을 꺾지 않으셨죠. 아, 저 불편하게 이러고 계실 거예요? 돌아가시라고요? 여기 주소로 한 번만. 제발 가드세요. 그 아들을 살리겠대요. 13년 전에 배신당한 며느리가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쪽으로 가시고 한 번만 말하고 돌아올 거예요. 다른 건 바라지 않으니 택시를 타고 가시죠. 고맙다 하면서도 한 번만 가보세요. 저도 원한답니다. 이전 시어머니는 택시 안에서도 저를 하염없이 바라보세요. 시어머니가 쥐어준 차갑고 애처로운 쪽지를 받고 아들을 살려달라는 말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한번 가보아야겠더라고요.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루 미룬 뒤에 그 주소로 갔다면 죽음이 얼굴에 서리쳐 있습니까? 대문까지 다 열어놓고 말이죠. 전 남편이 거의 미숙아가 되었습니다. 그 재원은 사람의 불행이 아니었어요. 제발 힘내서 아프지 않기를. 왜 어머니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음악 몸이야, 미안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더군요. 이것이 마지막 바람이라네요. 그러자 내가 뒤늦게 깨달았어. 당신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다. 내가 무슨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 이야기를 해야 하고 마음 편히 잠을 자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겠다 싶었다. 그래서 당신 앞에서 편하게 죽는다는 소리도 이기적인 말이다. 그러한 자격도 없는 나인데? 라고 말했어. 안타깝게도 그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다. 가족들을 위해서도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하나 전 남편은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 갑자기 일어나서 무언가를 찾던데. 사실 그녀와의 일이 어떻게 되어 이렇게 아픈 상황이 된 건지, 왜 이렇게 혼자 된 건지 알고 싶더라. 설명을 못해서 참지 못했어. 그래서 다시 말을 꺼냈어. 내가 이혼을 원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아달라고 말이야. 우리의 이혼에는 설명이 필요한데 이번엔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어. 이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야. 남편 같지도 친구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건 아니야. 그 여자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힘들다는 뜻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변명이 아니라 진심이었어. 나는 그 여자를 통해 당신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생각에 깨달았어. 나를 위해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 그녀는 당신에게 접근했을 때 내게 복수하려고 했다는 걸 알았어. 나는 이것을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어. 부디 알아주길 바란다. 내가 이용했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여자와 있던 나의 사진을 당신에게 보내 마시던 술에 어떤 것을 태워 먹이고 인사불성으로 만들었어요. 끌려가서 다시는 우리 둘이 만날 수 없게 만들기 위해 그렇게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버렸어요. 그때는 당신에게 이 사건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여자를 대신해서 당신 곁에 못 오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준비해 놓은 것 이외에도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왜 지금 어디 있는지. 감옥에 갔어요. 나에게 사기쳤던 것들을 모두 모아서 1년 전부터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날 좋아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겠죠? 사기치는 기간은 7일밖에 안 되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그 사람도 나만큼이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안타까웠지만 이상하게도 제 입에서는 호통치는 말이 나왔어요. 누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겠어요. 그런 여자 하나를 감옥에 가두기 위해 우리 13년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었어요. 그 뒤진 말을 해야 할 거 아녀요. 그런 미친 사람 하나 무시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니요, 당신은 그 여자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나로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든 쫓아와서 답변에 당신을 위험하게 만드는 미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여자만 몰아가 주고 싶어요.
나로 끝나지 않으면 나중에 당신의 삶까지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여자를 당신 곁에서 없애고 나중에 우리 둘 사이의 오해를 푸는 것이 순서가 맞을 것 같았어요. 그것이 제 어린 한으로인 것 같아요. 나의 실수였는지도 몰라. 그런 상황을 혼자 견디려는 건 몸에 나쁘다. 아빠야, 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전 남편을 세게 때렸는데 내 주먹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그가 빙글거리며 웃었다. 괜찮아. 당신과 만나 해프풀이라니 기분이 좋다. 마음이 편하고 불쌍하지 않아. 그 여자는 감옥에서도 생그럽게 살아갈 테니까. 잘 사는 게 제 몫이라는 거야? 당신이 이리 떠나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돼. 그러니 살아서 길을 쓰라고 해. 나를 내 마음이 편해. 내 대로 버리지 말라고. 그 말대로 나만의 길을 찾아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자꾸 자석하다면 잘 안 될 것을 알았어. 알았어. 나 때문에 그만 울지 마. 말이 맞았어. 나도 즐겁게 잘 사는 게 그 여자한테 할 수 있는 제 복수 같아. 그래서 당신은 더욱더 잘 살아가야 해. 그렇게 하려면 나도 노력할 테니 병원에 가서 장담해줘. 알았어. 그럼 빨리 가봐. 나는 그날부터 전 남편의 곁을 지켰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 해도 나는 그 녀석이 버린 6개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멀어졌는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전 남편은 6개월 동안 버티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 젊은 나이에 암세포가 전이될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의 엄마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고맙다고 했다. 6개월이라도 아들 얼굴을 봐준 것이 내 덕분이라면서 그리고 전 남편의 장례도 나는 동안 봐주었다. 모든 것을 다 지나고 난 후 난 전 남편이 혼자서 계속 살았던 시골집에서 익숙한 풍경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를 위해 쓴 편지를 확인할 수 있었죠. 마침내 마지막 편지에는 창고 열쇠를 열어보면 당신이 좋아하는 색으로 칠해진 상자가 있을 거야. 건강했으면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해. 용서해줘. 너는 나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야. 알아줬으면 좋겠어. 다시 만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줘. 내가 오면 나가서 평생을 보내줄게 라는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로 가득한 눈길로 창고 열쇠를 열게 된 제게는 예쁜 빛을 발산하는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우리가 만들었던 데이트 통장 속에는 모아둔 수십억 원이 들어있었죠. 통장의 비밀번호는 우리의 첫 만남 날짜였습니다. 이제야 남편이 더 잘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의 의미가 이해되었어요. 그러나 나 혼자 이 돈을 쓰기에는 부담스러웠고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상황을 털어놓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이 사실에 대해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를 위해 헌신했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과 이혼하고 사기꾼 문제를 해결한 후 그 아이는 잠수함처럼 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리를 여러워했어요. 당신이 잘 살 수 있게 도와줄 생각이라도 해봐야 한다고 돈을 줄 생각이라도 하면서 살인자가 모든 걸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그날부터 그 사람은 성심을 다해 일했어요. 그래서 이동주의는 당신이 옳은 것이에요. 아, 하늘아이 그렇다 해도 너무 많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었겠죠. 우리 아들이 병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금은 우리 아들을 살려주기 위한 대가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이 세월을 소진한 것을 모르고 그동안 미워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 사람과 함께 한 시간에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그 사람의 길을 위해 혼자 준비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저도 어머니만큼은 아니라도 노력할게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래, 그렇게 해요. 우리 아들이 외롭지 않도록 전 남편이 남겨준 선물은 큰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오해 때문에 뒤엎인 마음을 치유해준 것입니다. 약간 이상한 사람이겠지만 험 어머니와 더욱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병원을 더욱 외치고 전 남편과 더 자주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전 남편이 마지막까지 허락된 것입니다. 나의 고마움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뿐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죠. 지금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해질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제 인생 뒤에 전 남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전 남편은 나를 속이려는 사기꾼으로서만이 아니라 저를 해치려는 계획을 하고 있던 사실을 전해준 덕분에 클리어로 받아들일 수 있었죠.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정신적인 피해 망상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었는데 심지어 그의 정신적인 위협은 제 사진을 들고 가서 수행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위험한 수준에 속하게 되어 나중에 해을 받았을 때 시설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더 안전하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전 남편이 한 말처럼 내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보며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내지 못한 시간이 가장 아프긴 하지만 나중에 나를 떠나보낼 때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전 남편을 찾아갈 생각입니다. 저의 흥미진진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